화요일에는 최강 시스터즈를 만납니다. 그런데 한 분은 지금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분만 왔는데 이분 혼자로도 존재감 뿜뿜입니다. 충분합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열일하는 최민희. 얼마 전에는 대통령이랑 AI 센터 가고 막 그랬더라고. 예, 그 AI 센터가 지금 AI 관련하여 데이터 센터 얘기하잖아요. 예. 그 데이터 센터를 여기저기서 짓겠다고는 얘기했는데 AI 센터가 문을 연 건 처음입니다. SK에서 예. 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아마존의 투자를 받아서 연 건데요. 네. 그래서 거기에 전 과방위원장이니까 그렇죠. 초청받아서 갔고. 자, AI의 진심이에요. 이제 AI 시대가 온다, 준비해야 네, 된다 하는데 우리가 좀 늦었지 않나? 괜찮겠습니까? 그게 대한민국이 예. 예를 들면 AI 기술, 순수 기술을 1등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그거는 그 중국이나 미국의 물량 공세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하는 걸 찾아서 하면 돼요. 그렇죠. 그게 AI의 기술, 예. AI 기술을 우리가 제조업 강국이니까 제조업에 탑재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우리가 ICT 강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ICT에 탑재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예. 우리만의 AI 시너지를 생각해야지 네. 뒤늦게 출발한 우리가 뭐 미국처럼 첨단 기술을 석권하겠다. 네. 저는 그거는 다소 비현실적인 거라고 봅니다. 자, 과학, 방송, 방송통신 다 지금 최민희 이분께서 지금 다 관장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 물어볼게요. 근데 어. 이게 여당이 돼서 매우 바빠졌습니다. 네. 제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분과장으로 내정됐다고 보도가 났는데 네. 안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일이 많아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이. 네.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 청기 누설 하나 하고 가자면 네, 해야지. 방송법을 통과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야당일 때는 네.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내용을 다 짜서 던져도 돼요. 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어쨌든 절차가 단순해. 그렇지. 예. 근데 그러면 거부할 거니까. 대통령 거부하고 예. 그게 반복됐잖아요. 예. 그게 여당이 됐잖아요. 네. 거부권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네네. 꼼꼼해야 돼. 그러니까 꼼꼼해야 돼. 일단 꼼꼼하게 준비해야 되니까 과방위원들이 AI 3법과 관련하여 대선 기간 중에도 토론을 했다니까. 공부하고. 네. 예,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과방위원들이 다 합의를 해요. 안을. 예. 그럼 그 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선 우리 원내 지도부. 그렇지. 그다음에 대표가 곧 뽑히니까 두 대표에게도 미리 컨센서스를 일어나야죠. 예. 그다음에 대통령실하고 협의해야죠. 해야죠. 여당이니까. 네. 그럼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뭐 이렇게 여러 단위가 있잖아요. 네. 그 단위의 핵심들에게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만으로도 벌써 그렇죠. 너무 일이 많겠죠. 지금 국회의원들, 국무위원 모두 바쁘네요. 정말 바쁘겠지만 그래도 국민이 여당, 이제 행복합니다. 이제 나라가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습니다. 일하는 것 거기다가 같거든요. 제가 기자들 안 만나기로 유명한데 예. 일체 안 만나거든요. 예. 진짜 안 만나요. 시간도 없고 기자 만나는 게 저에게는 별로 긍정적이질 않고. 예. 그런데 기자들도 만나서 설득해야 돼요. 그렇지. 방송법이래. 여당이다 보니. 네네. 예, 그래서 정말 지금 과방위가 이러니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 여당 의원이구나. 네. 그래서 여당 의원을 처음 해보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나 몰랐네. 자, 여러 질문이 지금 네. 최민희 의원한테 지금 답지하고 있는데 질문하기 전에 이 질문 오늘 총리 후보자 청문회. 그 주진우 청문회 같아. 그 우진우. 예. 그 보셨어요? 지금 한 네, 장면 보도 보고 왔죠. 네. 한 장면 보고 얘기할까요? 네. 오늘 있었어요.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 네. 기본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어요. 군 복무는 마쳤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요. 보세요. 봐.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후보자 두 분 다 군 복무한 적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이명박 면 네. 거꾸로 저러다 죽는 거지. 네. 대통령님의 병역 문제나 윤석열도 이런 것을 면제였죠. 끼워서 이렇게 들고 오는 것 정말 무슨 대선 불복도 아니고 윤석열의 부동시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우진우.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3년 이상 3년 세월을 업고를 민주화 치르면서 운동을 병역을 하면서 대신했다. 민주화 투쟁으로 가만히 있었으면 서울대 나와서 편하게 살 사람인데 감옥 가는 길을 택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제가- 우리가 인정해줘야죠. 아니 근데 저거 그런 주진우 말씀 무식한 마시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댓글이나 군대를 안 받아줬어요. 네. 박선원 의원이 제 병역 면제 사유를 언급하면서 지금 댓글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부끄러워 죽겠어, 쟤.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몰라요? 네, 몰랐어. 몰랐어요. 네. 저는 몰랐어요. 고등학교부터 질병 알아서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급성 간염이? 근데 술자리에 자주 제 얘기를 언급하신 갔어. 거죠? 지금 댓글이나 내용들 확인하고 말씀하셔야 되고 지금 댓글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 이거 저 이제 사과해야 될 우진우의 상황이고요. 술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폭탄주나 사과하시기 다른 바랍니다.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사과할 필요가 되겠어. 없다고 봅니다. 언급이 아닙니까? 자, 그리고 우진우가 재산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 거기서 제일 2억 재산을 가진 사람한테 70억,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궁금한 건 왜 우진우는 재산이 70억이고 우진우 아들은 7억이나 돈이 네. 있냐. 우리 네. 아들한테 미안해 죽겠다. 이게 그렇죠. 일반 정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오늘 웃기는 장면이 또 뭐가 있었냐면 6억을 쟁여놨다. 이게 저들이 예. 황당하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6억의 출처를 드디어 우진우가 찾아냈다. 예. 그래서 6억을 어떻게 맞췄냐. 예. 그 장인상 이제 결혼식은 이제 빼고 예. 장인상 출판 기념회 2번 근데도 6억이 안 돼.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 지아비가 김민석 총리 내정자가 예. 남편 노릇을 잘 못한 거죠. 그렇죠. 예, 애비 노릇도 지금 2억이면 그거 60 못한 넘어서 거죠. 2억이면 예, 잘 못했다고 애비 봐야죠. 노릇도 못해서 유학비도 못 대준 거죠. 예. 그러니까 아내가 친정에서 생활비를 받아 쓴 거예요. 네. 그거 찾아가지고 6억을 맞춘 거야 오늘. 예. 그러면 그 돈이 어디 있냐 따지니까 김민석 총리 내정자가 한마디로 정리하죠. 추징금 냈다고. 아, 네. 네. 어디게 그랬대요. 쓴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추징금도 안 내서 거기 딱딱 맞아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끝났어요. 벌금 추징금 안 내고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생각나네요. 네. 사면으로 풀어주고. 네. 네. 민주당 가난해서 죄송합니다. 최민희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 그러니까요. 네. 자, 아 그리고 간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네. 급성 간염은 치료하면 3, 4일 입원하면 낫습니다. 진짜요? 그럼요. 그러면 이게 면제 사유가 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해명하셔야 되는 사람은 우진우 의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만성 간염이 아니라 급성 간염입니다. 예, 만성 간염은 필요했다 뭐했다 이렇게 되는데 네네. 급성 간염은 그때 확 앓고 나요. 이거는 제 주변에 앓은 사람들이 있어서 알죠. 피부가 또 그 간염은 아니. 하얀 어떻게 네, 피부색이 피부과를 다 좋은데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예. 여러분도 다 아셔야 되는데 재밌다 이거. 예, 군부 독재는 네. 그 학생운동 한 사람을 예. 독버섯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군대에 보내려고 했죠. 그 군대 보내려고 한 시기가 있었고 예. 독버섯이 군대에 가니까 군대 내에서 스스로 녹화 사업을 하더라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갖고 주변 사람들을 오염시킨다. 그래서 못 뻘겋게. 가게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 김민석 총리 내정자가 군대를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지. 한때는 그 군대 갔다 감옥 갔다 와서 또 군대 갔던 시절도 있어요. 네, 근데 예. 그 부작용 때문에 일정 시점부터 군대를 못 가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못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모르고 떠드는 네. 거예요. 문제화 운동하다가 군대에 갔는데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빨갱이다 손가락질하는데 같이 지내보니까 좋은 형이거든. 좋은 그래서 동료였거든. 군대에서 오염시킨다고. 그렇죠. 그래서 감화되는 사람이 많아서 못 가게 한 거죠. 예, 그래서 없애고 저도 제가 같이 사는 남자친구도 네. 군대를 안 갔습니다. 2번의 비슷한- 상제비인데 네. 그런데 군대 가고 싶었대요. 네, 그래요. 이유는 음. 그 좋은 사람들을 조직하고 싶어서.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 우리도 했습니다. 네. 예. 자, 운동권 데모 몇 번 해가지고 감옥 갔다 온 걸로 평생 울고 먹는다 이런 얘기를 보수 언론에서 국민의힘에서 했는데 그게 뭐나? 자, 그분들 7, 80년대, 8, 90년대, 7, 80년대 대학 나오면요 가만히 있으면 편하게 잘 삽니다. 아 그게 지금 청년들은 네. 진짜 취업도 어렵고
이제 우리 기성세대가 잘 못해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 때는 웬만한 대학 나오면 다 취직됩니다. 그렇습니다. 편하게 잘 사는데 그리고 교사도 지금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이렇게 사는 게 부끄럽다고 자기가 민주화 운동하고 감옥 갈 생각하고 고문당할 생각을 하면서 투신한 거예요. 이게 바로 희생과 헌신이고 이런 헌신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만큼 만끽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옛날의 말이 길 닦아놓으면 거지가 먼저 지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감옥 가고 고문당하고 때로는 이제 사망한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거 해놓으니까 제일 그 자유를 누리는 게 윤석열이야. 그러니까요. 아우 정말. 공안검사 아버지 저 주진우의 아버지는 공안검사였습니다. 그런데 공안검사 아버지인데 여러 의혹 사건, 은폐 의혹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75. 벌었는지 손주한테 그렇게 돈을 어떻게 줄 수 있는 건지. 쪽에서 나눠서 주셨다. 그리고 그 검사가 주진우가 검사 시절에 그리고 대통령 비서관 했어요. 변호사는 얼마 안 했어. 이거 제대로 세금 내고 했는지 이거 밝혀야 되겠어요. 나는 저기 김민석 재산은 안 궁금하고 주진우 재산 75. 궁금하다.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 얘기에 말고 다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진우가 지금 김민석의 2억을 지금 꼬투리를 잡고 있으니 사람들이 웃는 거죠. 뭐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저들은 돈도 많고. 네. 가난해서 미안하다고 했다고. 진짜 죄송합니다. 네. 자, 그게 우진우는 돈이 없었던 적이 없어서 니네들 뭐야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네. 2억이 있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그렇지. 너 어떻게 사람이 2억밖에 없니 이렇게 생각하나? 그렇군요. 저 있었어요. 네.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 됐어요. 예. 그때 제 재산이 2억 5천이었어요. 예. 그랬더니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 그래서 탈탈탈 털었어요. 예. 안 나왔어요. 불행하게도. 네. 알겠어요. 좀 더 좀 나오길 바랬는데. 좀 나오시지. 나는 안타깝네. 나는 좀 한 점 부끄러움이 있어도 재산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유시민 의원님한테. 나왔잖아요. 네. 그 문중 땅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그 지분이 그렇대요. 그거 찾았잖아요. 예. 자, 장관 인사 어떻게 보셨어요? 저 그 장관 인사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게 과기부 장관. 과기부 장관이요? 예, 역시 배경훈. 과방위원장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자, 저는 과기부 장관 얘기 좀 해봅시다. 배경훈. 네. 기업에서 LG 왔어. AI 센터 연구원의 원장이에요. 예. 그런데 뭐 AI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다. 근데 제가 쭉 그 AI를 한다는 기업을 돌았을 때 네. 사람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 정도 되면 네. 대충 그리고 기자질을 하면 머리가 좀 이렇게 조직화되잖아요. 예. 말하는 거 들으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천착했는지 알잖아요. 예. 어느 날 저 배경훈 원장의 5분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보통 그 AI를 이렇게 해보겠다는 말을 하는데 아까 제가 우리가 잘하는 데에 접목시켜야 된다 예, 했잖아요. 그렇죠. 네, 제조업과 예. ICT에 탑재해서 부가가치 창출해야 된다를 예. 전문적인 말로 바꾸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우 반가웠어요. 네.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은 쉽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배경은 네. 저 아주 좋은 인사고요. 그다음에 정동영 장관의 경우도 말씀을 들어야죠. 네. 이 경우는 당신이 정동영 의장이 대통령께 예. 내가 그때 참여정부 때 하고 네.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게 막판에 조건이 안 돼서 못한 것들이 있다. 네. 그래서 그때 요렇게 하고 싶은 걸 꼭 해보고 싶다. 어허. 그렇게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좀 북한과도 관계가 있었고. 좋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 인사라 저것도 아주 잘된 인사고 안규배 그 장관에 대해서 뭐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조선일보만 걱정합니다. 조선일보도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뭐 유사시가 터졌을 때 잘 모르는 분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거 아닙니다. 예. 전문가예요, 저 군사 전문가예요. 전문가입니다. 저분이 왜 그래? 제가 요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초선 의원님들 들으세요? 네. 이상하게 국방위만 하더라고. 국방위를 지금 15년, 16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그래서 이게 이런 날을 예측하고 저 했나. 아니 저분은 저 전화를 하면요 네. 꼭 어디 있냐 군부대를 네. 있거나 아니면 군부대를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역시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 예. 지금 64년 만에 최초의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국방장관, 그러니까 군의 문민화, 그다음에 국방장관 민간인 기용은 네. 노무현 대통령도 하고 싶어했고, 그렇죠.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도 하고 하고 싶어했는데 못 하셨어요. 매우- 이걸 하더라고. 매우 큰 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한다. 이 그래서 얘기가. 이재명,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새 시대의 맞이인 줄 알았는데 구시대의 막내였다. 예. 요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 내가 새 시대의 맞이가 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어요. 저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 저도 깜짝 후보자 놀랐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파격적으로 민주노총 위원장이 돼요. 예. 그래서 저분이 비이념형, 예. 탈이념형 노조위원장이었거든요. 실무형이었다가 거기에다가 그리고 그 급진 좌격 그리고 투쟁만 앞세우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투쟁 의지는 확고한데 예. 저분은 탈이념형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받았어요. 네. 예, 김영훈 전 위원장이. 근데 이번에 기용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딱 저것도. 보고 있다가 쓴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김영훈 민노총, 민노총 정부가 아니야. 그리고 민노총 과격 그리고 뭐 투쟁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 카드를 만지작거리지도 못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러니까 이전에 이재명은- 못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하고 싶은 것과 네. 해야만 하는 게 걸로 나누어져요. 저 인사를 보면. 네, 김영훈 장관 예, 후보자 하고 가슴이 싶으셨던 뛰었어요. 거는 김영훈, 배경훈, 안규백이었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기야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이 되는 게 맞지요. 룰라 같은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맞죠. 그게 맞는데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 새마을호를 운전하다가 바로 장관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소년공은 대통령 되고 이게 맞지요. 근데 지금껏 왜 그런 생각을 못했던가? 자,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앞으로 미래로 희망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송미령 장관은 조금 걱정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일단 저분 경력을 쭉 보니까 농업에 천착했던 건 맞아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내정자에게 뭐라고 할게요? 뭐라고 했습니까? 벌써 시작했어요. 갈등 조정하라. 아하. 생각이 다른 분들 만나라. 이렇게 주문을 했더라고요. 예, 아예 가서 만나라고. 네. 정동영 장관 지명자도 저기 납북자 가족들한테 연락했더라고 바로. 네. 네. 그분들이 우리는 삐라를 뿌려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데 또 그분들의 마음도 이렇게 다독이잖아요 처음에. 그게 대통령께서 그런 갈등 조정에 나서라. 그리고 그 김민석 총리 내정자가 자기를 참모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오해하고 계신데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입니다. 네. 예, 그리고 국무총리는 참모장. 예, 그 맞아요. 규정 아주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일하십시오 다. 네, 네. 예. 그런데요. 아직도 지금 시대가 바뀌고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국무회의에 참가하는 이진숙 위원장 자기 임기 얘기를 했대요. 임기 얘기를. 이게 말이 됩니까? 임기 보장해 달라고 했고. 진짜 그다음에 그러겠어요? 아니 그럴 진짜 리가요. 했대요. 했는데 진짜요? 그 얘기도 했죠. 최민희가 나 저기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렇다, 그 얘기도 그렇죠. 그 했대요. 얘기했어.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모르는 일이라고. 모르는 일이죠. 그렇죠. 그럴 리가 없지. 예, 아니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 복잡한 방송계의 역사를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진숙이 언제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아요. 손바닥에. 우리 토론회도 했잖아요. 그 그렇죠. 걸프전 관련하여 그래요. 이라크 관련 보도에 대하여 예. 토론회도 같이 해서 2번이나 민원연에서 예. 불렀습니다. 예. 저분을. 예, 종국 기자였을 때. 예, 저분이 약간 그 아직 영특했을 때. 예. 예, 그런데 저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모르는 게 있어요. 이진숙을 쫓아내려고 정부 조직 개편을 한다는 식의 태도인데 세상이 이진숙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놨잖아요. 예. 과기부 개편안, 네. 그다음에 방통위 조직 개편안을 내놨는데 이게 이진숙은 박근혜한테 따져야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창부를 만들어서 창조경제한다고 방송 쪽을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조직을. 그렇죠. 그래갖고 미창부가 나중에 과기정
방송통부가 되면서 미창부가 가지고 있던 유료방송 규제를 과기부가 지금 갖고 있어요. 웃기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과기부에 있는 유료방송 규제는 방통위가 가져와야 돼요. 예. 그러면 그 중요한 부서가 오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위원 구성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위원회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건 정부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따라 조직 개편해야 되는데 그럼 저보고 이렇게 됐는데 위원회 다 바꿀 건데 이진숙만 임기 보장하자 그러란 말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게 말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고 뜨예요.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경찰 네. 출석 3번 불응했습니다. 네. 근데 경찰이 체포영장 청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정권 바뀌고 난 이후에야 소환장 보내더니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에 제가 윤건영 의원하고 네. 이제 윤건영 의원이 행안위 간사고 그러니까 경찰 관련한 경찰 일을 합니다. 관련한 것을 좀 알아봐주고 좀 예. 힘 좀 보태달라. 예. 그랬더니 이게 힘들다 딱 얘기하더라고. 예. 심우정이 그대로 있고 경찰총장이 윤석열 사람인데 네네. 지금 안 움직입니다. 예. 게다가 알아는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를 잘못하면 또 저들이 공격합니다.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취지였어요. 저 취재하는데 아유 금방 합니다 기자님 금방 합니다 하는데 안 하더라고. 거짓말이 일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자, 왜 이진숙을 수사 안 했는지 그 부분도 밝혀야 되겠습니다. 이제 가만 특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진숙. 그러니까요. 근데 일반인이 이진숙처럼 법카 썼잖아요. 바로 잘려요.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네. 여러분께 이진숙 법화 유형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예, 저희가 의심하는 총액이 3억 9,576만 원입니다. 3억이 넘어요. 예, 사적 사용으로 우려했던 것. 네네. 예,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 그만두는 마지막 날 네. 법화 반납하는 날 100만 원에 가까운 빵을 구매합니다. 그러니까 빵진숙. 네, 그래서 빵진숙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사장 명의의 법인카드가 아닌 총무부 법인카드로 1,550만 원의 와인을 구매한 사실도 그래 있습니다. 자기 거 말고 다른 카드도 썼어. 네, 이건 또 그게 말도 안 되죠. 공용카드라고 네, 합니다. 네. 그다음에 법인카드 규정에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있어요. 예. 그게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골프장, 상품권, 주유권 이런 거 골프장도 안 쓰면 안 됩니까? 돼요. 골프장도 안 됩니다. 근데 골프장 원칙적으로. 근데 그거를 예. 접대라는 명목으로 썼다는 건데 이건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누구랑? 예, 누구랑 어떻게? 쳤는지 그리고 네. 액수가 얼마인지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 다 안 됩니다. 네. 원칙적으로. 예. 그러니까 골프 접대 안 됩니다. 네네. 이게 무슨 광고 영업도 코바코 법의 코바코에 따르면 대전 MBC 사장 광고 영업 못 해요. 그렇죠. 그것도 그러면 안 되죠. 불법이에요. 그것도 불법입니다. 예, 그다음에 잘못 만 걸렸어, 원 이하. 재민이한테. 예, 대개 10,000원 이하는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그거는 10,000원 이하로 어떻게 접대를 합니까? 아 법인카드. 예. 법인카드. 아니 지나가다 주차비 낼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운전기사가 있구나. 아, 그렇죠. 운전기사 카드 있는데. 그렇죠. 10,000원 이하에 이런 거. 예, 그래서 편의점에서 계산 못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다 이게 일반적인 원칙이고. 그다음에 자기 집 반경 5km 내에서 네. 그거 못 씁니다, 다. 그래요? 네. 그리고 주말에 못 씁니다. 네. 근데 반경 5km 자기 집에서 쓴 게 보도 본부장 시절하고 그 대전 MBC 사장 시절 합치니까 3,200만 원이던가. 저런 사람이 보도 본부장을 했으니 저런-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업무용으로 썼다고 하는데 제가 딴 거는 모르겠고 4,000원 쓴 게 있어요. 네. 그게 어떻게 업무용일 수 있죠? 그러면 커피를 마시는데 나는 안 먹고 상대방만 사줬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런 일이 있냐고요. 그건 좀 인정해 주자고. 그건 인정. 저는요 커피 한 잔만 사주기도 해. 그건 빼줘. 그건 빼줘. 그래. 많이 우리가 좀 이런 것까지 봐줘도 돼. 새벽에? 새벽에? 그게 또 새벽이에요. 새벽에 무슨 업무를 합니까? 아니 새벽에 어떻게 그거 설명 좀 해보세요. 저도- 그다음에 고급 호텔에서 쓴 돈 또 네. 엄청나죠. 네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카드 반납하는 날 100만 원. 그게 이상 그런데 빵. 이제 가장 총무법과 또 있어. 그게 가장 이제 특이한. 그다음에 또 이런 거 있어요. 이분이 대학원을 2개를 나와요. 다시 뭐 왜 이랬는지. 공부 열심히 했어요? 뭐. 아 그게 아니야, 뭐 아니야. 안 돼. 제대로 하면 그거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런데 관용차를 꼭 타고 대학원 수업을 갔다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사적으로 원래. 쓰면 안 돼요. 예, 사적으로 쓰면 안 돼요. 그다음에 그 대학원 수업하고 나서 수업 전후에 자기가 밥을 먹은 것 같은데 식사 비용, 주차 비용 이게 다 사장 명의 법인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이거를 다 업무용이라고 하는. 근데 MBC에서는 왜 이걸 뭐 문제 제기 안 하나요? 이게 제가 그 살짝 취재를 해봤는데 예.
이제 MBC가 정권이 바뀌면서 예. 그 김재철이야 뭐야 막 시끄럽다가 네. 그 세력이 이제 나갔어.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때 나가면서 예. 업무 공백이 살짝 있었던 예, 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면 되죠. 근데 그 다음에는 네. 다른 일들이 너무 많아서 예,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아니요, 그 알겠는데 그 다음 사장 뭐 했어요? 이런 거 안 하고 뭐예요? 아니 조사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한대요? 아니요. 그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고발하냐 안 하냐잖아요. 그렇죠, 고발해야지. 예, 그런데 그때 고발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물어봤어요. 네. 예, 그 이렇게 고발을- 중요한 문제를 누구는 법인카드를 쓴 거 몇만 원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몇 번 하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검찰의 세계에서 자, 검찰에서 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다른 사람의 법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혹하게, 그렇게 엄격하게 하다가 네. 이진숙한테는 아주 말 잘하셨어요. 네. 이랬던 이진숙이 예, 남영진 전 KBS 사장을 자르라고 건의한 이유가 뭐냐? 보자. 법화 사용.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이분은 많은 액수를 저희 사적 유용했어요. 횡령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그래 놓고 그거보다 훨씬 금액이 적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은 이 법화 사용으로 자르도록 유도했다. 그러니까 이게요. 양심이 진짜 털났어. 저쪽의 DNA는 양심이 내로남불. 그러니까 양심이 털났어. 네. 네, 털났어. 저도 양심의 털 좀 나고 살고 싶은데 털이 안 나요. 나는 그걸 떠나서 최민희 의원님 재산 신고나 좀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저 앞으로 부자 됩니다. 한 점 부끄럼 아니라 두세 점 부끄러움이 있어도 되니까 좀, 아니. 아니 저 맨날 이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아이 참. 아니 저 가난하진 않습니다. 아니. 가난하진 않은데 돈이 없다. 주진우 검사 막 70억 100억 얘기하는 저게 사실은 70억이지만 실제로 100억 걸 넘어요. 100억 걸 넘는 거고. 넘어요. 네, 100억이 넘는 세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네. 윤석열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 체포영장. 체포영장. 저 그럼 또 막 난리 나는 겁니까? 김건희도 또 체포영장. 체포영장. 네, 가능. 오늘 그 여론조사 네. 예, 윤석열 구속해야 72.3%. 자, TK에서도 윤석열은 구속해요. 가야 된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더 높은 게 예. 김건희 구속해야 75%. 이게 다 아. 윤석열이 김건희가 그리고 네. 국민의힘이 다 자업자득이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네. 누가 진짜 대통령이었는지를 아는 거죠. 그렇죠. 자. 김건희를 구속해야 한다가 더 높아요. 알겠습니다. 자, 방통위법이 통과되면 KBS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옵니까? 방송 3법. 네, 방송 3법 가면 일단 사장 뽑는 방식을 네. 중립화 시켜 놓으면 네. 예, 이제 제가 가장 걱정하는 지점. 이렇게 정치권이 손을 놓으면 네. 예, 그러면 스스로 국민의 방송을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제가 생긴다. 그렇죠. 제가 계속 얘기한 예,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까지 저희가 합니다. 예. 이후에 국민의 방송 만드십시오. 예. 거기까지. 네. YTN도 국민들한테 진짜 뉴스 공영 채널로 돌아옵니까? YTN은 사실 이거는 방통위원회를 해체하는 법안을 김현 간사가 준비 중이고요. 예. 지금 방통위는 고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해체하고 다시 해체하고 다시 구성해야 돼요. 예. 그래서 건강하게 만들면 방통위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할. 네. 첫째는 TBS. TBS 어떻게 돼요? TBS는 이강택 사장이 미디어 재단 만들었을 때 방송을 할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건 문재인 정부 방통위가 잘못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반성합니다. 저는 네. 그때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제가 야인이어서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됐고요. 방통위가 다시 구성되면 미디어 재단 TBS가 광고받게 해주면 예. 일단 해결이 됩니다. 아, 시작이 그렇죠. 됩니다. 네. 이게 있고 그래서 조례에 목숨 안 매달리게 해줘요. 아, 그런 또 지혜를 방법이 있다. 냈구나. 예. 자, TBS 그다음에 두 번째. 구성원들도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YTN 같은 경우는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방통위가 해준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새 방통위가 승인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길은 여러 가지고 네. 중요한 건 YTN을 정상화 시키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 네. 방통위의 의지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유, 의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뛰어요.
저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직업을 잃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정상화돼야죠. 그러니까, 네, 돌아가야죠.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네. 똑순이 최민희 의원님 보니까 폼 좋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됩니다. 든든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KBS에서도 자, TBS에서도 BBS에서도 계속 잘렸는데 해결의 길은 다 있습니다. 자, 문제는 네. 해내느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민희가 해냅니다. 그러니까 자,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박수 쳐 주시면 됩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것도 좀 도와주세요. SK텔레콤도 어떻게 조금 SK텔레콤은 지금 그 모르는 게 없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우리 간사님이 가 계시잖아요. 네. 그렇지만 현안 질의해서 네. 어쨌든 마무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제작진도 여러분이 원하는 아이템, 여러분이 원하는 기사, 현장 다 나갈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얼른 제보해 주십시오. 소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제대로 된 탐사하겠습니다. 저 주진우 열심히 뛰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겸손 멤버십도 함께 해 주십시오. 자, 1877-1907 아시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된 마당에 주기자 라이브 최민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